나이 들어서 서러웠던 5가지. 안녕하세요. 아, 세월이.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 여러분도 느끼시죠? 50대 이후, 젊음의 패기가 희미해지며 찾아오는 서러움. 오늘은 그 5가지 순간을 마주보고 지혜로운 대처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서러움은 피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면 지혜가 돼요. 자, 시작해볼까요? 1. 몸의 배신. 첫 번째, 몸의 배신입니다. 건강이 한계를 드러낼 때죠.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밤샘 후에도 다음날 바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 현실이 달라져요. 가벼운 피로가 며칠 동안 쌓이고 감기 한 번 걸리면 2주 동안 기침이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죠. 나도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실감하며 서러워합니다. 이건 왜 일어날까요? 신체 근육이 감소하고 호르몬이 변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여전히 젊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서러움을 만듭니다.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3회에서 4회, 30분 정도 요가나 필라테스를 해보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6개월마다 기본 건강검진을 받고 가족력 있는 질환은 미리 검사하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관리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고 비타민 D, B, 칼슘 같은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늙었다가 아니라 내 신체와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신체의 신호를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꿈도 따라오게 됩니다. 2. 부모님의 쇠퇴. 두 번째, 부모님의 쇠퇴입니다. 역할이 뒤바뀌는 아픔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먼저 연락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변합니다. 항상 강하던 부모님이 병원을 다니시게 되고 기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챙기시던 분들이 이제 우리가 챙겨야 할 시간이 오죠.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시간의 무상함이 밀려오고 자신의 미래까지 불안해집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세대 간 역할 역전입니다. 평생 보호자였던 사람이 보호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과 불안함, 책임감과 무기력함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을 병들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경험 많은 선배로 재해석하세요. 건강관리는 지원하되 의사결정은 존중해주세요. 당신이 모든 걸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추억을 함께 나누세요. 옛날 사진을 정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 시절 기억을 듣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현재의 순간들도 함께 기록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월 1회는 직접 방문해서 함께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전화 통화보다는 직접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내가 당신의 기둥이 되겠다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면 서러움도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소외감. 세 번째, 사회적 소외감입니다. 중심에서 밀려나는 경험이죠. 직장에서 후배들이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에서 제안한 의견보다 젊은 리더의 의견이 더 빨리 채택됩니다. SNS 트렌드를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하고 문화생활도 세대 차이로 서먹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더 심하죠. 내가 이 조직에서 아직도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오릅니다.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느낌,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경험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신체 건강도 감소하고 새로운 기술 학습도 어려워지며 기존의 입지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멘토링 역할로 전환하세요. 당신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를 지도해보세요.
공식적인 멘토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돈이 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식하세요. 취미와 관심사를 심화시키세요. 평생 미루던 배움을 시작해보세요. 악기, 언어, 그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온라인 강좌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재해석하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제2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컨설팅, 강의, 자문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경험을 활용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이나 봉사를 통해 기여하는 방식도 모색해보세요.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을 시도하세요. 트렌드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거꾸로 배우는 거죠. 당신 세대의 가치를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4. 깊어지는 고독. 네 번째, 깊어지는 고독입니다. 관계의 희미함이 가져오는 감정이죠. 친구들과의 만남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건강 문제도 있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부부둘만 남은 집은 하루하루가 조용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남편 또는 아내와의 대화도 생활정보 전달 수준에 머물곤 합니다. 밤 10시, 문득 세상이 자신을 잊은 것 같은 고독감이 밀려와요. 이건 연결의 단절에서 오는 서러움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신을 확인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할 상대가 없고 기쁜 일도 반토막난 기분입니다. 특히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 없음이 가장 뼈저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고독은 흡연이나 음주 같은 수준의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독은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감정입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나이대별 동호회나 관심사 기반 온라인 그룹에 가입해보세요. SNS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댓글을 남기고 공감을 표현하세요. 온라인 독서 모임, 퀴즈 대회 같은 정기적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오프라인 모임을 구성하세요. 종교 활동이나 봉사단체에 참여해보세요.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요가, 그림, 악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약속을 정하세요. 주 1회 정도면 고독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안부가 궁금하다며 먼저 연락해보세요. 그룹 채팅이나 카톡으로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조카나 조카딸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부부관계도 재정리해보세요. 자녀 양육 역할이 줄어든 이후에 새로운 친밀감을 구축해야 해요. 함께 여행을 가고 영화를 감상하고 책을 읽으세요. 배우자와의 일상적 대화를 늘려보세요. 5. 꿈과 현실의 괴리. 다섯 번째, 꿈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마음은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험이죠. 심장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뛰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일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차 이동 후 피로가 며칠을 가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집중력이 30분을 못 넘깁니다. 이렇게라도 시작하자고 다짐했던 취미도 몸이 안 따라주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도 가장 큰 서러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현실의 불일치이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꿈꾸고 도전하고 싶은데 신체와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무력감도 깊어지고 시간이 남지 않는다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목표의 스케일을 다운하는 거예요. 현명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계 일주 대신 국내 여행을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의 코스로요.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온라인 강의로 관심 분야를 배우세요. 자신의 속도로 말이에요. 매일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주 2, 3회 꾸준히 하세요. 작은 성취를 누적하세요.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하세요. 월별, 주별 작은 마일스톤을 정하세요. 달성했을 때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주세요.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남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보내는 시간의 질에 집중하세요. 반복적인 일상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치를 인식하세요. 미래를 과도하게 계획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세요. 각 순간의 소중함을 감정으로 느껴보세요. 사진이나 일기로 추억을 남기는 방식도 좋습니다. 서러움은 성장의 신호예요. 나이 들어서의 서러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이해하면 그것은 지혜로 변환됩니다. 신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내는 성숙함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기여로, 현재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는 통찰로,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현명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5가지 순간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을 인식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서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남은 시간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입니다. 젊음은 가졌던 것의 상실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서글픈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방법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이 들매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요.